맥킨지 미친 전망이라 제가 반어법으로 썼습니다. 예, 미친 전망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엄청난 희망 전망이라는 뜻입니다. 맥킨지는요, 세계 1등 컨설팅 회사입니다. 예, 맥킨지 하면 엄청난 인재들이 컨설팅을 위해서 기업 컨설팅, 국가 컨설팅 등등 컨설팅을 위해서 모여진 조직입니다. 그런데 그 맥킨지에서 말입니다. 예,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2040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와우, 굉장히 놀라운 진짜 미친 전망을 내놨어요. 어떻게 내놨느냐? 당연히 세계 7대 경제 강국이 된다고 이야기했고요. 1인당 GDP가 7만 달러. 그리고 국내 총생산이 적어도 3조 2천억 달러에서 3조 4천억 달러까지, 우리 돈으로 하면 4,160조에서 4,420조까지 성장한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GDP는요 2,200조 수준이거든요. 지금보다 2배가 된다는 뜻이에요. 2배. 게다가 말입니다. S&P 국제신용평가기관이죠. 2조 4천억 달러보다도 1조 달러가 더 많습니다. 예, EIU라고 해서 영국의 분석업체가 있는데 2조 2천억 달러 예상했거든요. 2조 2천억 달러보다도 엄청나게 많죠. 1조 달러 이상이 많습니다. 야,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엄청난 칭찬이다. 이런 생각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말입니다, 여러분. IMF 때 맥킨지하고요. 맥킨지 보고서를 만들어서 IMF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방송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고요. 또 그런 책도 써보고 했거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야, 맥킨지가 단순하게 세계 7대 강국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 안 했을 거다. 단서가 있을 거다. 분명히 단서가 있을 거다. 그 단서가 우리가 달성 가능한지 안 한지를 살펴봐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맥킨지의 말, 맥킨지의 미친 전망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실제였습니다. 실제 말입니다. 맥킨지는 세계 7대 경제 강국이 되려면 조건을 몇 가지 내걸었습니다. 조건을. 첫 번째 조건은요. 첫 번째 조건은 지금의 경제 성장률의 2배 성장률을 해야 된다.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지금 우리나라는 2%가 바쁘거든요. 4%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4%까지. 그러면서 말입니다. 미국도 그런 전례가 있고 독일도 그런 전례가 있다. 미국은 1991년에서 1995년까지 2%대 성장률을 시작을 했으나 1996년에서 2000년까지 4%를 달성한 적이 있다. 이때는 IT 산업이 확산이 되면서 미국 경제를 이끌었기 때문이다. 독일도 그런 사례가 있다. 1991년에서부터 2005년까지 1.5%대의 성장을 했지만 2006년에서 2011년까지 4%의 성장대를 했다. 노동계획을 통해서 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를 해야 될지 정확히 나타나죠. 분명한 것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노동개혁을 강력히 해야 되고요. IT 산업처럼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성장률 전망치를 2%에서 4%로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가능한 수치고 대통령의 리더십에 따라서 또 국가 지도자들의 어떤 리더십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 여러분 하게 되죠. 저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노동개혁하고 신사업을 발굴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대기업 매출 1,000억 달러 이상, 지금은 3개지만 지금 3개라는 게 삼성, 현대, SK잖아요. 지금은 3개지만 앞으로 8개까지 늘어날 거다. 그리고 늘려야 된다. 그래야지 4%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 100억 달러의 어떤 매출을 하는 기업 지금은 54개지만
적어도 74개로 늘려야 된다. 20개를 더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매출 10억 달러를 달성하는 기업은 지금 현재 418개지만 518개로 100개를 더 늘려야 된다. 그래야지 연평균 성장률 4%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제안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생산성은 30% 수준인데 이거 OECD 수준이 50%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많게 60%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 말입니다. 중소기업의 혁신이 이게 우리 경제 성장률로 가져온다. 왜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이 지금 전체 근무자 중에 적어도 80%가량이 몸담고 있고요. 한국 기업의 기업업체 수 중에 99%가 중소기업이니까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당연히 성장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조건이요. 이 자본시장을 키워야 된다. 지금 GDP 대비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은 9.5% 수준이다. 미국은 25%고 영국은 20.6%다. 일본도 11%인데 대한민국은 9.5%니까 자본시장의 어떤 규모를 더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은요. 세계적인 투자자들로부터 결국 신뢰를 얻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뭐 지금처럼 가면 신뢰를 얻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원천이니까 대한민국은 당연히 세계적인 투자자들로부터 충분히 신뢰를 얻고요. 그 투자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말입니다. 맥켄지는요. 아주 강하게 대한민국의 어떤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했고요. 또 지금 누가 되든지 간에 노동개혁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하고 있는 거다. 신산업 발굴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하고 있는 거다. 이것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힘의 원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변신하지 못하면요. 영원히 변신하지 못하고요. 우리는 그냥 후진국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후진국으로 안 간다 그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필리핀 보세요. 선진국 반열에 올라갔다가 폭삭 무너졌죠. 그리스 보세요. 그리스는 지금 완전히 무너졌다가 미초타키스 총리가 지금 뭔가 바꾸고 있습니다. 저기 아르헨티나도 보세요. 부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망했었거든요. 이게 말입니다. 여러분 좌파 포퓰리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말레이 대통령이 어떻게 할런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포퓰리즘에 엉켜서 가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나라의 기회가 없다. 때문에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하게 해야 되고요. IT 산업에 대해서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는 것 그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요소로 작동이 돼야 된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